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서양미술사에서 야수파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의 미술과 어떻게 달라져 있고, 이후의 미술로 어떻게 전파되어 가는 것들이 미술사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 시대에 이런 미술이 왜 나타났는지. 자, 그럼 야수파는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죠. 현대미술의 시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야수파를 먼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전의 미술과는 다르게 사실적인 재현을 하지 않는 미술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전의 미술에서도 조금씩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는 인상주의나 후기 인상주의에서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제 야수파에서 드디어 사실적인 재현은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좀 더 확고해진 시대예요. 대상의 형태를 이전의 미술 보면은 마치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그리고 옷의 질감도 너무나 만져질 듯한 옷의 질감을 표현한다든지 그러한 작품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내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표현되는 색과 형태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추상으로 변화해 나간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전의 미술은 한번 보면 우리가 이러한 미술들을 보면, 이전에 있는 미술들을 보면 사실적인 재현과 섬세한 표현들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옷감의 표현들도 굉장히 섬세하고 레이스의 표현도 정말 사실적이에요. 그러한 작품들을 주로 그렸었는데 이제는 나타나지 않게 돼요. 사실적인 재현을 하는 것보다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라든지 사상이라는 것들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의 미술에서는 사실적인 재현을 했어요. 하지만 20세기 이후 미술에서는 대상과 형을 주관에 따라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결국은 추상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첫 번째 시작은 야수주의라고 볼게요. 야수주의는 특징이 여기 원색의 강렬한 색채, 대담한 변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작가는 마티스, 루오, 블라멩크가 있다. 우리가 오늘 볼 작가는 마티스예요. 자, 마티스의 작품을 볼게요. 모자를 쓴 여인이라고 하는데 얼굴 색깔 보면 우리 민트색이라고 하는 색의 얼굴로 나타나고요. 눈, 코, 입이나 몸 보면은 전혀 사실적이지가 않고 이전의 초상화랑은 너무 달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두 작품을 한번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고전주의라는 고전시대의 미술을 더 발전적으로 시킨 유파예요. 신고전주의의 미술에서의 초상화는 이러한 느낌이었어요. 신고전주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하면은 나폴레옹의 시대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왕권을 장악했던 그 시대의 미술을 신고전주의 미술인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실제보다 더 실제 같고, 머리카락, 그 터번의 모양, 그 다음에 카라의 레이스, 엄청 사실적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수파, 마티스의 여인은 굉장히 평면적이에요. 입체적이지가 않아요. 사실적이지가 않죠. 그죠? 미술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 야수파의 마티스의 작품에서는 작가의 그러한 정열적인 감정의 표현이 마구 드러나요. 그런데 신고전주의 작품에서는 실제와 너무나 똑같은 인물이 그려져 있지 작가의 개성적인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 작품은 이렇게 이제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마티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야수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야수파는 아까
작가의 감정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가장 특징을 주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을 가장 중시했다라고 해서 주정주의예요. 감정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 이 양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되고 명암은 이렇게 이러한 채도의 색으로 써야지 라고 너무 딱딱 그런 커리큘럼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본능에 충실했어요. 감정과 본능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색채를 강조했어요. 색채라고 한다면 감정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나의 정열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친 붉은색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약간 우울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 짙은 남색의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색채로서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색채로서 감정을 표현할 때 붓을 사용을 할 때는 거칠게 사용을 했어요. 섬세하게 붓의 결이 나타나지 않게 또칠하고 또칠한 게 아니라 거친 붓터치로 작가의 감정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형태가 왜곡됐어요. 자, 아까 그 인물을 보면 인물에서 굉장히 왜곡된 형태가 어떻게 왜곡됐냐. 자, 이러한 인물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된 형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곡이 되니까 단순해져요. 형태의 섬세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얹어진 손이 보이는데 손의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나여 있죠. 그죠? 이런 것들에서 단순성이 보이고 원근법이 무시됐어. 가깝고 멀고를 나타낸다고 우리 배웠죠. 그러한 거리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손을 올려놓은 부분은 분명히 가장 앞에 나타냈을 텐데 그런 것들의 명암 차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는 가깝고 멀고의 차이가 잘 나타나요. 이런 데가 그림자로 나타나면서 밝고 어둡고가 여기가 잘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인데 이후에 야수파의 마티스는 평면적이고 원근법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형태 단순하다, 형태가 단순하고 왜곡되었다 라고 했어요. 또 원근법을 무시해서 평면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원근법이 가장 무시되었다 라고 알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붉은 식탁인데요. 자, 식탁이 어디까지고 벽지의 문양이 어디까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한번 자세히 보면 여기가 식탁이겠죠? 그죠? 뭐가 올려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벽지예요. 그죠? 식탁이 저기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약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 문양을 조금 다르게 했지만 이거는 수평적으로 살짝 옆으로 이거는 상승된 위로 했지만 원근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려고 했던 작가의 의도가 잘 나타나죠. 앞에 있는 식탁이랑 뒤에 있는 벽지랑 전혀 다르게 나타냈어야 되는데 색이라든지 명도라든지 아니면 문양이라든지 달라야 되는데 지금은 같은 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근법을 무시했다. 그래서 결국 평면성이 나타난다 라고 해요. 자, 뒤에 있는 집을 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렸을 것 같아요. 그죠? 집에서도 전혀 실제와 같은 입체감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이게 바로 평면적이다, 원근법을 무시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야수파는 이전의 사실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작가의 감정이나 본능들을 충실하게 그렸다. 그것을 충실하게 그려진 표현 방법이 첫 번째, 색채에서 이전에 있었던 사실적인 색채가 아니라 작가의 그런 감정적인 색깔로 변화되었고, 그것이 거친 붓터치로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거친 붓터치를 선생님이 안 보여준 것 같아서 거친 붓터치를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표면에 터치들이 잘 나타나죠, 그죠? 이거는 넓게 펴발랐고, 여기는 조금 더 촘촘하게, 좀 더 찐득찐득하게 올려놔진 것 같아요. 얼굴에도 전혀 곱게 표현하지 않고 거친 표현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붓칠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거칠어요? 라고 하는데, 섬세하게 표현했을 때는 이러한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던 게 이전 시대의 미술이었어요. 자, 전혀 붓터치가 나타나지 않죠? 그죠? 이런 거를 보았을 때 거친 붓터치로 색채를 표현했다. 그리고 형태는 단순하고 왜곡되어 표현해서 원근법은 무시되었고 평면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주된 작가는 마티스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마티스는 사실적인 색채를 파괴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얼굴을 살색으로, 약간 우리 동양인은 이제 황색으로 약간 노란빛이 나는 표현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을 마구 사용을 했죠. 그래서 사실적인 색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티스의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티스는 나이가 들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어려워져서 이제 가위로서 작품을 그린 작가예요. 직접 페인팅을 하지 않고 가위로 오려서 표현을 했어요. 가위로 종이를 오렸을 때 조금 더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회화 작품도 이렇게 물감과 가위로서 했다라는 것들이 이 작가의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서양미술사에서 야수파를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표현주의와 입체주의 미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